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2019년 1월 21일에 실시되고 1월 18일에 조기 투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변협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회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인지 또 합리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니 잘 지켜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의 후보만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기호 1번 이찬희 후보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거운동 하시느라 바쁘시죠? 네, 정신없이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선거는 단독 후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원님들 중에는 과연 이런 정책 토론회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변협 선거규칙 제4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당연히 협회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60일 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원분들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또 선거권 행사에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종전과 같이 이번에도 정책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찬희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고 이후 이 후보님의 공약과 또 변협의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희 후보님께 10분의 정견 발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방송을 보시는 회원 여러분은 변호사회의 회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직선제는 물론이고 간선제 당시에도 사례가 드문 유일한 단독 후보가 출마한 선거입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규정의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선거가 무산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만약에 이번에 많은 분들의 힘을 얻어서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 변호사회가 강한 힘을 가진 추진력을 가진 집행부가 출범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습니다. 저보다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풍부한 회무 경험과 우리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력으로 변호사회를 이끌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신 훌륭하신 선배 변호사님들과 동료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단독으로 출마하게 된 것은 그 많은 훌륭한 변호사님들께서 저에게 대한변호사협회를 힘차고 효율적으로 이끌라라는 소명을 위임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으로서 2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강한 추진력과 풍부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소통으로 회원 여러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회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등 외부 기관과의 갈등도 전혀 없었다라는
칭찬들을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언론에서는 소통의 아이콘, 화합의 아이콘이라는 애칭도 붙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화합의 능력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찬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들고자 이번에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회는 지금까지 선거를 한번 치르게 되면은 변호사회가 통합이나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원 내부에 분열이 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념 대결, 서울과 지방 간의 대결, 청년과 중견 변호사 간의 대결,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대결 등 끊임없는 대결 구도로 인하여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구조를 거친 선거가 끝나면 사실상으로 과반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고 과반 이상의 회원들이 회무에 관심을 접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독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그러한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 구조 없이 화합하는 모습으로서 외부의 법조 유사 직역의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 시도를 방어하고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라는 그런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부 출범한 이후에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여도 회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남은 앙금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무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는 집행부가 하는 모든 사업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변호사와 변호사회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변호사회가 처한 이러한 위기는 곧 바로 하늘이 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단독으로 출마한 저 이찬희 후보에게 회원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주신다면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법조 유사 직역이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방어하고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각종 유사 직역이 제출한 법률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두 변호사의 직역을 침탈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들입니다. 세무, 특허, 노무, 행정 등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의 자격사들이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소송 대리마저도 넘보는 그러한 암담한 현실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한 분의 회원의 힘이라도 더 모아서 우리의 직역을 수호해야 될 입장에 저희가 선거로 인한 분열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많은 분들의 충언을 듣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유사직역의 체계적인 로비, 유사직역의 집요한 로비에 저희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집행부가 출범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3분의 1,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가 됩니다. 이미 회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집행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무를 하여야 됩니다. 회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와 새로 출범해서 의욕차게 힘차게 활동하고자 하는 집행부가 어느 집행부가 더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지는 여러분께서 쉽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찬희 후보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하면서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과 직역 수호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사의 직역과 다른 자격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누가 더 국민을 위해서 소송 대리와 법률 업무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에서 한국의 법률 관련 자격사 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이론서를
올 11월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이론서는 지금 변호사의 직역을 침탈하고자 하는 모든 유사 직역의 생성연와 그 내용, 그리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전부 다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해낸 연구 총서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무기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고 유사직역과의 대립에서 저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집행부 임기 동안 계속해서 이 연구 작업을 발간해서 내게 된 것입니다. 이론 없는 실천은 없습니다. 이론의 바탕을 둔 실천, 그리고 이론의 바탕을 둔 힘있는 추진을 이번에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되면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제가 선거 동안에 여러분들의 사무실을 방문하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협회장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하는 2년 동안 구정 연휴와 추석 연휴에 단 하루씩을 제외하고는 항상 출근해서 회무를 살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는 여러 변호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회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즉각 회무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변화를 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서울지방변호사의 회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 이전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로 근무한 풍부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변호사협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누구든지 만나자고 말씀하시면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자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변호사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드리고 사무실로 찾아뵙고 회원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소통 능력으로 지금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내에서 다양한 이념이라든지 출신에 따른 갈등이 없이 무난히 지난 2년의 회무가 운영되었다라는 여러분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그동안 역대 집행부에 추진했던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법원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사소송의 전자소송화를 2019년부터 서울에서 시범 실시하도록 하였고, 수사권과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조사의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과 변론권의 보장을 위하여 검찰과 끊임없이 협의하여 변호사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의 핸드폰 통지, 변호사의 메모 전면 허용, 변호사와의 피의자 소환 일정 조정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과 협의를 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 피의자 자기 변호 노트를 도입해서 서울 시내 모든 구치소와 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기 노트가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피의자 자기 노트는 피의자가 자기가 현재 수사를 받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도 충분히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되면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과 변론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 이찬희 후보는 저의 장점을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둘째, 진솔한 소통 능력입니다. 셋째, 풍부한 회무 경험입니다. 저의 이런 장점을 높게 평가해 주신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이번에 협회장 후보를 저에게 위임하시고 양보하시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변호사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하고 더욱 발전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되도록 저의 모든 열정과 애정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견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단독 후보가 되셨어요. 네. 협회가 2013년에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로 단독 후보가 된 것은 처음인데요. 이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다수 후보가 입후보했을 때와는 달리 전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되시기 때문에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예,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이 후보님의 공약과 또 회원들이 보내온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겠는데요. 아까 정견 발표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조 유사 직군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현재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부당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회장으로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법조 유사 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등 다양한 직군에서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 소송 대리까지도 본인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개정안이 전부 다 발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유사 직군에서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침탈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가 아직도 과거의 소수 엘리트 양성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법조인은 소수 엘리트를 양성했기 때문에 국민의 법률 수요를 충족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제로 소송 이외의 법률 사무를 위임 혹은 제한적으로 맡겼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변호사의 고유 영역인 소송 업무까지도 침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욕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로스쿨 도입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수많은 변호사님들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국민의 법률 수요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의 예외를 설정하였던 유사 직군의 법률 사무 중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무는 변호사가 당연히 해야 되고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 소송도 반드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호사가 가진 고유한 업무를 수호하고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하면서 한국의 법률 자격사 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총소로서 그 이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된다면 변호사 직역 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의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하면서 쌓아놓은 외부 기관과의 충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변호사 직역의 수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대한변협에 설립되어 있는 특허, 등기경매, 세무, 노무,
그리고 채권 추심 변호사회를 활성화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외부 유사 직역에 대한 최전선에 싸울 수 있는 전문성으로 무장된 변호사님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외부 법조 유사 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을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예외였던 현상들이 이젠 법조인 수가 더 많아지고 또 전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침해하는 그 권리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전에 그 기존 후보님들 하셨던 것과 달리 우리 이 후보님의 특징이라면은 그 이론적 근거를 위한 그 연구 활동을 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추가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변호사들의 수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1일 기준으로 개업 회원 수가 21,430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단기간 내에 급증을 했는데요. 이러한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서 월 한 건 수임도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청년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다수의 변호사님들이 시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께서 주로 송무시장, 고유의 변호사 업무 영역이었던 송무시장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화 상태인, 이제는 넘쳐 흐르는 그러한 송무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하였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파산회생 시장에 변호사님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의 출원과 맞춰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파산회생 지원 사건을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우리 치매 환자가 많아지면서 성년 후견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법률 문제, 병원의 입원 문제라든지 집의 계약 문제라든지 상속 문제라든지 다양한 법률 업무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성년 후견인으로서 관리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세계 성년협회와 한국 성년후견협회와 같이 성년후견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재시장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중재연수원을 개설해서 변호사님들이 중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 교육과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넘쳐나는 소송 사건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해주는 중재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도 또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궁극적인 소송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에 더 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준비를 하였습니다. 작년 4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긴장 고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출범해서 통일 이후에 한국의 법률이 북한에 진출하기 전부터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 계약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이론적,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올해 그 첫 번째 성과인 통일법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2,500만 명이라는 새로운 의뢰인의 시장뿐만 아니라 북한이 종전에 외국과 했던 많은 계약과 경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남북 관계에 비춰봤을 때는 장기가 아니라 단기나 중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단기, 중기, 장기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이미 하였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그 어떤 성과주의로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변호사 수가 많아져서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뭐 협회장이 되신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실 거고요. 예,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파일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전 변호사들이 집중해 오던 송무 사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좀 제시를 해주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혼자 입후보를 하셔서 답변을 계속 혼자 하시니까 힘드시겠어요. 아닙니다. 뭐 오히려 대립 구도 없이 예. 갈등 없이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들께 저의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신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 이게 혼자 나오시니까 홍보가 참 많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아, 지금은 이번 선거에 단독 출마하신 우리 이찬희 후보와 그 공약과 또 변호사업계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많은 회원들이 성공을 조건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고 또 더욱이 민사사건은 가능한데 형사사건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자, 후보님 공약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난 2015년 7월 23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성공보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든 변호사님들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분노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한 판결에 저희가 대한변협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니까 그것에 대한 길들이기 내지 보복으로 내린 판결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지방변호사에서는 지난 6월에 전국지방변호사 회원 여러분들의 연명을 모아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들조차도 이렇게 억울하게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가 된다면 국민들로서는 이러한 사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잘못된 것을 변호사회가 나서서 시정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판결은 논리적으로나 그 배경이나 모두 이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약정과 관련돼서 소송을 진행하는 회원들의 소송을 대한변협 차원에서 그 이론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본인들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할 의사가 없다면 입법을 통해서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다라는 입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유효한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사건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마 국회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가 결과적으로는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올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불합리함이 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임기 중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서 유효다라는
결실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형사사건의 성공 보수가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여서 판결을 변경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그 소송을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사항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셔야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좀 축약된 답변으로 네,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호사 의무연수제도 전면 개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의 공약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변호사 의무 연수 제도는 2년간 14시간의 전문 연수와 2시간의 윤리 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 연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과거와 달리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지만이 의뢰인에게 올바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연수가 아니라 변호사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에서는 이미 11개의 연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연수원 과정에서는 고액의 수강료를 내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여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율에 맡기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5세가 되시기 전까지 윤리 연수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변호사님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리 연수 기간을 대폭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전문 연수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온라인이라든지 우리 변호사님들의 핸드폰으로 보는 그러한 대한변호사 앱을 통해서 수시로 온라인 의무 연수, 전문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강제적인 연수가 아니라 자발적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시고 또 윤리연수 기간도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연수제도 하니까 또 관련되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의무연수 교육에 관한 건데요. 공약에 보면 6개월 의무연수 교육의 개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현 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건지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의 변호사 시험 체제에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은 6개월의 의무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스쿨 제도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랜 시절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함과 동시에 소송이라든지 이론적으로 완벽한 변호사 상에 대한 환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기본적인 법률 소양과 변호사로서의 윤리 교육을 마친 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본인 스스로 자기의 법률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제고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찾아서 받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이렇게 6개월간 의무적으로 족쇄를 채워서 출발을 늦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의무 연수 교육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변호사님들이 출발선상에 있어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의무연수 교육의 전면적 폐지 쪽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전면적 폐지가 목표이지만 그 폐지 전 단계에서는 저희 변호사님들의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개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한창 선거운동 중이실 텐데요. 단독 출마로 인해서 자칫 선거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후보님만의 독창적이고 그 회원들의 관심을 끌만한 무슨 선거 전략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을 하면서 제가 풍부한 해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진솔한 소통 능력으로 회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셨던 영역에 있어서 법원 검찰과 끊임없이 협조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저의 2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서 회원 여러분께 저에 대한 신임을 얻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이 유사직역이 변호사 고유 업무를 호시탐탐 침탈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협회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무력한 변협을 만들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총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반드시 얻어내서 힘있는 대한변협을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냥 이심전심일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찬희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선변호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 국선변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각자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여러 기관 간의 화합과 발전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재판을 잘하면 되고 검찰은 수사를 잘하면 되고 변호사는 변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의 국선 변호 제도는 법원이 주도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수를 심판이 뽑아서 경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임명권을 가진 법원의 눈치를 보는 변호사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 제대로 변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 제도는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한변협에서 그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 제도의 운영 주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선변호 제도의 운영권을 변협이 가져와서 실질적인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와 더불어서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최대 경쟁자는 동료 변호사가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정부법무공단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공약에도 이들 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론은 국민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률구조공단이나 정부법무공단의 활동은 국민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보여주기식 그러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법률구조공단이나 정부법무공단에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구조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원래 민간 영역에서 맡아서 해야 될 변론 제도를 민간 영역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보여주기식 그러한 변호 운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 대상 사건을 축소하고 그 운영을 현재 변호사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한변협이 국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 주체를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역시 우리 회원인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원래 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필요한 국민에게만 변론을 제공하고 변호사의 다른 동료 변호사의 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변론 활동을 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제도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정부 법무공단이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운영권을 변협으로 이관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변호사협회가 관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 대상 범위를 축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축소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축소 대상의 범위에 정말로 법률 구조를 받을 필요가 있는 국민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어서 사실은 개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게 될 것을 국민의 아까운 세금으로 소송을 보조해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아닌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국민들은 변호사 개인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그러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 국가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아니 괜찮습니다. 자, 그 공약집을 제가 살펴봤더니 변호사 업무 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고 그것이 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그 업무에 공공성, 공익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그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각종 규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고 규정의 제한, 동업 규정의 제한, 그다음에 겸직 허가 이러한 다양한 변호사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호사가 많아졌습니다. 국민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에게 좀 더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서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라든지 인지세와 같은 부당한 세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변호사의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국민 바로 곁에 여러분들의 이웃으로서 변호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철폐가 가능한가요? 첫째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호사법의 각종 부당한 변호사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변호사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각종 세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 시장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환경 자체가 바뀌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규제들, 과거에 있었던 제도들이 그대로 유지됨으로 인한 불합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하겠다. 네.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변호사 숫자는 늘었는데 오히려 변호사 간의 친밀감은 없어지고 또 변협 회무에도 무관심한 그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협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 모두 힘드시죠? 저 또한 변호사로서 힘듭니다. 국가 전체가 경제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어려운 사정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였던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을 하면서 변호사회관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고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회원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공익활동을 하거나 각종 변호사, 여성 변호사회라든지 공익활동하는 변호사님들께 그 공간을 돌려드렸습니다. 또한 회관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시거나 변호사들끼리 혹은 의뢰인 간의 만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변호사 회관을 즐겁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골프대회라든지 탁구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회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정견 발표하실 때 보니까 소통의 아이콘으로 불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아마 그 소통의 아이콘으로 불릴 만큼 하셨던 업적으로 인해서 내가 협회장이 된다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포부가 묻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회원님이 보내오신 질문 사항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직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이 어떠한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질문은 그 후보님의 인권 감수성을 좀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피의자나 피고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최근에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분과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인권 강사로서 구치소를 방문해서 인권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역대 어느 집행부보다 인권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난민, 이주노동자, 홈리스, 여성 아동,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인권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을 기초로 우리 회원들께서 인권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분과위원으로서 매주 월요일 아침 7시부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수사 과정에 있어의 적극적인 참여, 즉 수기 메모의 전면 허용, 소환 시간의 협의, 휴게 시간의 보장, 자기 형사사건의 자기 변호 노트 도입, 이러한 모든 성과를 2년간의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을 하면서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 더 많은 우리 회원들이 피의자의 인권과 변론권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인권 신장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 또 본인이 활동하시면서 이루어진 업적이라고 하면 업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피의자의 자기 변호 노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 그 공약집에 보면은 자기 변호 노트 전국 확대 추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것이 아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안에 있는 서울 지역 경찰서와 구치소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면 이 제도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피의자 자기 변호 노트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자입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이 책자에 수사 과정에서의 다양한 진행 경위에 대해서 적어 놓음으로써 나중에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든지 변론권의 제한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노트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에서는 이 형사사건 피의자 자기 변호 노트 TF팀을 만들어서 1년이 넘게
연구해서 그 항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국민들이 자기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 부당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었고, 대한변협회장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어떠한 경우도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전국 확대 추진이 되려면 개별 경찰서와 협의가 돼야 되는 거군요. 경찰청과 이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가 되어서 일단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일할 당시에 서울에서 실시를 하였고, 대한변협회장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실시할 준비가 이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사회적 이슈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협회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원 수 증가와 함께 다양한 가치관과 또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회명의 의견 표명과 관련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향후 대외적으로 협회명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하는 성명서는 그 무게감이 준엄하였습니다. 국민 모두, 정부 역시 그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역시 과거에는 20, 30년간 법원과 검찰에서 근무하고 나오신 후에 다시 변호사를 오랜 시간을 하신 법조계의 원로분들이 대한변협을 이끌으셨기 때문에 후배인 법원과 검찰에 대한 의견이 먹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법원, 검찰과 변호사회가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설득하고 협력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위기에 처한 법조계 전체의 국민에 대한 신뢰 추락에서 이제는 변호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회가 우리 법조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청취해서 균형 잡힌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핸드폰으로 변호사회 앱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다투는 경우에도 회장의 독단이나 일부 상임이사의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협회 의견 표명을 할 때는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수 회원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채 일부의 의견으로 발표됨으로써 갈등이 생기는데, 예,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앱을 활용하고 또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 말씀 중에 과거 대한변호사협회 명의의 발표는 상당한 사회적 무게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변호사협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요즘 회원들이 참 변호사로서 그 사회적 신분이나 대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심할 경우에는 명함을 내밀기가 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전에 해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협회 또 변호사의 위상 강화를 위한 어떤 방안이나 의견 같은 것을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 내가 변호사인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회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변호사들도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국민과 함께한다. 그리고 스스로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호사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도 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우리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약집에 보니까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실질적 운영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또 위 신고센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법조 유사 직군에서 변호사의 직역을 침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협회는 그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에 상근 변호사를 두어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 시도가 있거나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만이 변호사법 위반과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근 변호사를 채용함으로써 수시로 시장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와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사직역에 의한 변호사 업무 침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사직역의 변호사 업무 침탈과 더불어 예. 변호사법 위반 행위. 그러니까 법조 브로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도 네. 포함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근 변호사 또는 상근 직원을 두고 네.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수임 고조나 이런 데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잡겠다. 네, 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회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겠다. 네. 예,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만 하셨는데요. 혹시 그 이 후보님 공약집 중에 이거는 정말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여서 내가 꼭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안 물어주더라.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저희 변협 집행부는 2년의 임기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준비하고 시도하려고 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변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회원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영속적으로 회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호사 발전위원회, 변호사 미래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제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변호사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은 지금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 후보로부터 공약과 또 변호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 후보님 오늘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분들께 인사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 정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 이 추운 겨울 날씨보다 더 매서운 법조유사 직역의 변호사 고유 업무에 대한 침탈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직역임은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너무나 우리의 이러한 자부심마저도 훼손시킬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바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늘이 주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없는 선거, 대립 없이 힘있는 집행부를 출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 한번 치르면 이념 대결,
서울과 지방 간의 대결, 청장 간의 대결, 사시와 로스쿨 간의 대결 등 우리 내부에서 사분오열되어서 정작 외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무기력한 그러한 집행부를 출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갈등 없는 선거가 가능합니다. 이 겨울에 추위를 녹일 수 있는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힘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출범시켜서 회원 여러분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회무 경험과 회원 여러분들과 간의 소통 노력 그리고 강인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변호사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신 이찬희 후보의 최종 인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조기 투표일과 또 1월 21일 월요일 본투표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56개 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재판 때문에 타 지역으로 출장 가신 회원님들도 그 지역에서 투표가 가능하니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마한 후보가 1인이라도 당연히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 득표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점을 인지하셔서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광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장 장윤석 변호사입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2019년 1월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56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회원께서는 1월 18일 조기 투표하실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2년마다 회원 여러분의 손으로 제야 법조의 수장을 선출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직무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법원과 검찰, 국회와 행정부의 정책을 경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법조단체와 교류하며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선거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번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